19번쯤 오면 좀 긴장이 되죠. 이제 19, 20, 21이 어려우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선생님 생각은요. 개인적인 생각은 19번, 20번은 생각보단 쉬웠던 것 같아요. 물론 19번은 조금 정사형 시키는 거라서 감을 못 잡았다면 헤맸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전혀 손 못 댈 정도는 아니었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일단은 수능 완성에서 연계된 내용도 굉장히 많이 연계가 됐다고 보셔야 돼요. 수능 완성 실전편에서 연계가 됐는데요. 교재에는 일단 45페이지에 15번 문제였어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됐냐면 이때도 이제 구가 있어요, 구가. 근데 이 구가 어떤 면과 이렇게 만나는 원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과 이제 정사형, 이 원을 XY 평면에다가 정사형 시켰을 때 그때 뭐 내용을 진행하는 그런 식의 문제였거든요. 이 수능 완성 실전편이요. 이것도 비슷해요, 아주. 근데 이 문제가 더 어려워요. 왜? 처음에 여기는 아예 구에다가 그 평면을 주고 원 주고 해서 직접 정사형 시켜라고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줬지만 여기는 그 초기 조건들을 여러분이 좀 생각해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자, 같이 볼게요. 좌표 공간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좀 볼 건데요. A라는 점이 일단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평면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평면이 있다고 하죠. 그럼 이 평면은 알파고요. X 더하기 2Y 더하기 2G 마이너스 14는 0이라는 평면이에요. 그리고 밖에 있는 한 점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A라는 점이. 근데 평면 위에 또 점이 P가 있어요. 근데 이 P라는 조건은 AP의 길이가 3보다 작거나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3인 점들이 꽤 많이 모여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작거나 같다니까 경계 포함해서 안쪽 부분까지 포함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꽃갈처럼 이렇게 쭉 다 3인 거를 연결해보면 이렇게 나올 텐데 그 안에 부분까지 포함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P가 나타내는 도형을 XY 평면 위로 정사형 시키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원이었는데 이걸 XY 평면으로 정사형 시키니까 이렇게 그린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까지 간 거죠. 사실은 이 수능 완성 실전편의 문제와 아주 유사합니다. 수능 완성 실전편에서는 아예 설정을 다 줬죠. 이걸 구로 주고 면을 주고 잘랐을 때 생기는 원이었고 그걸 정사형 시켰을 때 XY 평면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였다면 지금은 여러분이 요 AP가 3보다 작거나 같다는 그 조건을 이용해서 앞에 부분을 만들어줬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얘기들은 다 똑같은 방식으로 갑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감을 잡았으면 어떻게 갈 거냐면 정사형의 핵심은 그거죠. 요 위에 있는 거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S에다가 요 면과 요 아래에 있는 XY 평면과의 사이값 그걸 세타라고 하고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바로 아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S'이 돼라는 식으로 가는 게 정사형의 기본 원리거든요. 맞습니까? 따라서 이 S의 넓이를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S의 넓이는요 원이기 때문에 반지름을 알아야 돼요. 사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는 알고 있냐면요 A라는 점에서 이 경계 부분까지 지금 거리가 다 3인 걸 갖고 와서 쟀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길이가 3인 건 알아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국민 공식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서 아예 수직으로 내려 그었을 때 이 높이만 알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아래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생각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노란색 부분인 수직으로 내려 그은 길이를 구해볼까요?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A라는 점에서 이 평면까지 수직으로 내려 꽂은 거니까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부터 구할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A에서 알파까지의 거리를 구하자. 어떻게 하죠? A라는 점은요. 2,2,1이고요. 알파는요. X 더하기 2Y 더하기 2G 마이너스 14는 0이 돼요. 자, 그럼 거리 D는요. 아주 중요한 공식이었죠. 1 더하기 4 더하기 4가 되죠. 그리고 대입. 대입하면 2, 대입하면 4, 대입하면 2가 되고요. 마이너스 14까지. 정리해 줄게요. 그럼 8에다가 빼니까 6이 되고요. 왜냐면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은 어차피 6이니까. 이쪽은 9니까 루트 9는 3이 되겠네요. 따라서 2가 됩니다. 됐죠? 자, 그림으로 다시 갈게요. 자, 우리가 지금 구한 이 노란색 부분이 바로 2라는 겁니다. 됐어요? 좋아요. 그러면 2가 나왔고 여기 3이 나왔고 그럼 이 마지막 아래 길이 구할 수 있겠죠.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쪽으로 올게요. 지금 이 상황이죠.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2니까 이 길이 R은 9에서 4를 빼서 루트 씌우면 되니까 루트 5구나. 됐죠? 그러면 반지름을 알았으니까
원의 넓이는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S는 파이 R제곱 5파이 됐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S를 구했고 세타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세타는 어떻게 구할까요?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 뭘로? 그렇죠. 법벡터로 따지는 게 가장 쉽죠. 법벡터의 내적으로 따집시다. 자, 이 평면에 나 있는 하나의 법선 벡터를 따져주시고요. 하나의 법선 벡터. 그건 바로 보이죠. 개수만 따오면 되니까 어쨌든 그 하나의 법선 벡터와 그 다음에 XY 평면에 나 있는 하나의 법선 벡터를 따지는데요. XY 평면에 나 있는 법선 벡터는 아주 쉬운 게 뭐죠? 0,0,1이죠. 이렇게 위로 G방향, Z방향으로만 나 있는. 그리고 길이는 단위 벡터면은 뭐죠? 단위 법선 벡터면 계산이 쉬우니까 길이가 1인 001로 설정하고 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옵니다. 이게 1번 단계였다면 2번 단계로 알파의 법벡터 벡터를 구합시다. 자, 그러면 알파라는 평면이 이거죠. 그러니까 법벡터는 1,2,2가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XY 평면의 법선 벡터입니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0,0,1 가면 된다고 얘기했죠, 방금? 그리고 이 두 개를 내적합니다. 두 개를 내적하면 1,2,2와 0,0,1을 내적하면 두 개의 길이 다시요. 바로 계산 갈게요. 길이, 그 다음에 둘 사이의 각, 코사인 세타 가면 되죠. 이해하시죠? 그게 곧 평면과 평면 사이의 각으로 가져올 수 있고요. 따라서 길이 계산하시면요. 1 더하기 4 더하기 4고요. 여긴 1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9니까 3 코사인 세타가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내적할 수 있죠. 내적하시면 0 더하기 2니까 결과적으로 코사인 세타의 값이죠. 3분의 2가 됩니다. 됐죠? 자, 마지막 단계. 자, 문제 잠깐 보세요. 우리 아까 여기까지 따라왔었죠? 맞습니까? S 코사인 세타가 S 프라임이라 그랬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S 코사인 세타가 S 프라임이라고 했으니까 S가 5파이였고요. 코사인 세타가 3분의 2였으니까요. 정답은 3분의 10파이야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3분의 10파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아이디어가 어땠다? 수능 완성 문제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설정이 조금 어려웠다 뿐이지 그 다음으로 가는 아이디어가 사실은 이 문제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계교재를 풀었다면 그 다음 부분부터 술술 풀렸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는 연계가 아주 잘 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0번 문제로 우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표가수 문제가 나왔습니다.